마구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은 정말 센세이션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일단은 주식창을 열어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문제는 또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가지고 네. 민주당이 가진 윤리적 잣대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주식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결자해지라고 나갔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라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 계신 분이 이런 윤리적이지 않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명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회에서 경제 2분과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AI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해충돌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어떤 선행매매를 했다라거나 이렇게 의심될 만한 사항들이 충분히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스피 5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일 텐데 저런 식으로 결국은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협잡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만들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데 어쨌든 당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탈당해버리고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겠다. 물론 이제 명분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이 온당한 장관급 공직자예요. 예. 국회의원이면. 그리고 그렇죠. 사선입니다. 헌법기관이기도 하죠. 법사위원장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제 밤에 저녁 8시인가요?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냥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저는 민주당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뭐 면밀하게 보려고 했는데 역시 정청래는 하는군요. 네, 제명 처리 해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아요. 대해서도 네. 따져봐야 될 문제다. 영등포 경찰서가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네. 이게 지금 현행범 맞아요. 증거가 딱 잡힌 거거든요. 그렇죠. 예, 더 팩트가 엄청난 특종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종한 예, 겁니다. 예, 이거. 그래서 이거는 현행범을 잡은 거기 때문에 즉시 긴급 체포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범죄예요. 실명법상에 이런 식의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네. 심지어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둘 다 입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두 분 다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차명 거래라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은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차땡땡 씨.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해명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냥 보좌진의 핸드폰을 실수로 가져갔고 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주식해 보신 분들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아니, 거래할 때마다 비번 넣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예. 그러면 도대체 보좌진의 비밀번호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면 보좌진과 이 이춘석 의원은 무슨 사이입니까? 예, 가족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해질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해명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부적절하네요, 생각이 진짜. 들고요. 예. 핸드폰이 헷갈릴 정도의 사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꼬여가는 맞아요. 식의 네. 해명을 하고 있어서 초장에 진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풀려면 일파만파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요한 보직에 임명한 사람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공동적인 책임론이 제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아까 김문지 기자도 잘 얘기했지만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예. 경제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인데 물론 본인이 산 것으로 의심되는 세 가지 종목이 다 대형주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라든가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K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을 다스팀을 했는데 거기 네이버 클라우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해 충돌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이제 이런 분을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지지자분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이 불쾌한 감정을 표력을 하면서 원내대표도 이번 기회에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오늘 일성이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춘석 의원 같은 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여튼 이제 사실 신뢰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이 사건을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점검을 해본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벌백계하고 그리고는 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융범죄 엄단해가지고는 그런 부분으로 5천까지 가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폐가망신 뭐 사용이다 예. 이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대통령께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명확하게 기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차명거래도 차명거래가 원포인트로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국정기획위원이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이걸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어요. 그렇죠. 주식 네. 관계된 게 가족 없어요. 명의로도 없어요. 차명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그토록 비판에 맞지 않았던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도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네. 지적하는 건데 2024년도에도 동일한 휴대폰으로 예, 1년 보이는, 전에, 예. 이것도 이춘석 의원으로 의심되더라고요. 의심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뉴시스 보도인데 이름을 가려놓긴 했지만 사실상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차원에서도 이게 하루 이틀 내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처음에 이 사건을 이제 해프닝으로 좀 인지했던 민주당 의원들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약간 멈칫멈칫하다가 기자들이 작년에도 그런 게 적발됐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그럼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예. 상황들을 좀 인지하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이제 이참에 좀 싹 다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그럼요. 뭐 예. 가야 된다. 선행매매와 관련돼 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시장신뢰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들끼리 짜고 치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개미만 손해 손해본다. 본다라는 게 우리 국장에 대한 가장 불신의 핵심이고요. 예. 그러니까 국장 안 하고 미장으로 탈출한다, 서학개미한다 이런 말 많았었는데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다들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예. 그 신뢰가 그냥 다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이제 사진 촬영 장면에 따르면 네이버 주식을 뭐 분할 매도하고 있었다, 매수가 매도 팔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6월 23일에 이제 네이버 주가가 29만 5천 원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오늘 장이 열렸고 네. 22만 7,500원인데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다.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내렸다. 많이 네. 내렸다. 주식이 많이 빨리 팔아야 됐다. 안 보면 된다. 그 시간에 안 봤으면 안 팔았을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하인리의 법칙인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1도짜리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 언젠가 10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적발이 되는 게 벌써 두 번이라고 한다면 그 앞서서 얼마나 많은 그런 행태들을 벌였을까에 대한 그렇죠. 의심이 들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국회의원을 왜 했던 것이냐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뭐 특히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엄단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행매매에 도움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반으로 봤을 때 예.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냐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예. 처벌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씀 주신 대로 경제지 기자들도 전현직 기자들이 네. 전부 조사받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거는 어떻게 기자들이 또 그런 대단합니다 진짜. 대포가 아. 대단해요 진짜. 예, 뭐 띄우기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작전 세력처럼 움직이는 예. 의심을 사고 예.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인데 하여튼 기자들도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고 이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음주운전도요 한 번 해서 안 걸리잖아요. 그럼요. 계속하면 10번, 20번 해야 그러니까요. 걸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아니 코스피가 지금 장중 하락 중인데 공교롭게 세 종목 다 검색해봤더니 이춘석 효과인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줄줄이 하락이에요? 종가를 봐야겠지만은 지금 오전 상황은 네. 그 셋 다 종목이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아이고, 개미들이 울고 참, 있겠습니다. 예, 개미들이 많이 울 것 같습니다.